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교통안전 백과사전 펼쳐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상대방 운전의 위협을 느껴서 클락션을 울렸더니 적반하장격으로 보복운전을 하더라, 이런 애청자의 문자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운전자들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 지난해 한 해만도 5,536건의 보복운전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보다 25%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도로 위를 달리는 폭탄이라고도 하죠. 오늘은 이 보복운전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교통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네. 뭐 끼어들기 과정이었어요. 네. 기분이 상하셨나 봐요. 저에게 그렇죠. 창문 밖으로 네. 손을 내밀어서 네. 가운데 손가락을 펴시면서 유유자적 사라지시더라고요. 네. 보복운전입니까? 보복운전을 보기 힘들고요. 강력한 항의 표시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보통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운행 중에 예. 사소한 시비거리를 제공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나운서님이 끼어들기라는 사소한 시비거리를 제공한 건 맞습니다. 시비거리를 제가 제공했죠. 네. 예. 그다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예. 뭐 폭행이나 상해나 협박이나 예. 손괴 행위, 이와 같은 범죄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욕설 표시했다, 모욕죄에는 해당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뭐 근데 그 정도는 또 사실 그걸 또 범죄한다면 끼어들기로 또 우리 아나운서님이 또 범칙금 또 내야 될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냥 원만하게. 그렇죠. 저는 그냥 게 가장 웃으면서 좋았을 것 갔어요. 같습니다. 예. 예. 어차피 그 차를 따라간다고 네.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보복운전 도로 위에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 상황인데 사실 보복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 예.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통상 보복운전이라는 것이 뭐 법에 딱 개념이 정해져 있고 예. 위반하면 뭐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운전자나 법조인들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보면 개념을 정립시킨 것입니다. 예. 그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통상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거리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폭행, 상해, 손괴,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정형은 결국 개별 형법이나 특별법에 따라야 됩니다. 폭행 같으면 단순 폭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예. 다치게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특수상해죄에 해당됩니다. 벌금은 없고 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협박 같은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협박한 것이니까 사람을 예. 그냥 아무런 도구도 없이 협박하면 단순 협박이지만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했다면 결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예. 손괴 같은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특수손괴죄로 또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이와 같이 이러하게 보복운전에 대해서 특별 범죄 행위에 따라서 처벌하고도 있지만 또 특가법을 보면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 협박, 상해, 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보복운전은 보복운전이고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은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따로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보통 술 드시고 가시다 택시 기사님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뒤에서 막 이렇게 때리고 하는 거를 보통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라고 쉽게 대표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버스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들끼리 운전하는 사람을 차로 협박한다든가 들이받아서 하는 경우도 운행 중 운전자 등 상해 폭행에 해당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특수상해에 해당되는지 운행 중 운전자 등에 대한 상해에 해당되는지 법정형에 따라서 무거운 걸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법정형은 이렇게 무거운 부분을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쉽게 말해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처벌이 무거운 편인데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건 먼저 다른 교통사고와 비교한다면요.
다른 교통사고는 고의 교통사고가 아니라 예. 과실 교통사고입니다. 고의범과 과실범의 경우는 법정형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예예. 형법에서 상해죄만 보더라도 고의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입니다. 예. 과실치상 그러니까 과실상해죄로 하겠죠. 실수로 예. 이렇게 상해를 실수로 입힌 거. 사람 다치게 한 예, 경우 예. 그거는 500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징역형도 없어요. 예,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결국 교통사고도 과실 교통사고하고 고의 교통사고인 보복운전의 법정형은 엄청나게 차이가 그렇죠. 납니다. 예. 예예.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한다면 중대범죄에 해당되고 또 예. 다른 범죄와도 또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범죄는 보통 1대1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예. 그걸로 끝나는데 이 교통사고는 가해자 피해자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승객이 타고 있다면 승객도 피해자가 되는 그렇죠. 것이고 또 예. 다른 차량 2차 사고 3차 사고 발생한다면 보행자까지 교통상의 위해까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대법규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변호사님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저희가 블랙박스를 통한 네.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보거나 유튜브에서도 네, 둘이 운전하다가 막 싸워요. 그래서 그렇죠. 잠깐 멈춰 세워놓고 협박을 네. 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네, 운전자가 내려서 네, 뭐 둔기를 가져와서 뭐 그렇죠. 협박을 한다거나 예. 이런 건 보복 운전입니까? 아니면 그럼 그냥 일반 협박입니까? 그거는 보복 운전이 아니라 보복 범죄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보복 운전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진 개념이 아니니까 예. 결국 불만을 가지고 자동차로 어떤 범죄 행위를 하면 보복 운전이 되는 것이고 예. 내려 가지고 하면 보복 범죄가 되는데 다만 그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내려 가지고 운전자를 때렸다라고 예. 하면 차로 때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결국 차로 안 했다 하더라도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 예. 협박, 상해, 치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로 하든 안 하든 운행 중 운전자 등에 대한 범죄로 가중처벌 받는 건 똑같습니다. 예. 내려서 하든 안 내리든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법정형은 같다고 보셔도 돼요. 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이 내려서 한다. 그러면 예. 단순 폭행 상해가 되겠죠. 아, 둘 다 내려서 상대방이 안 내리면 예. 일단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건 너무 많은 걸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님 아무래도 여러 유형의 교통사고 좀 담당하고 계신데 네. 보복운전과 관련된 상담이 과거보다 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이 늘고는 있어요. 예. 늘고는 있는데 보통은 사건화까지는 안 가고 이렇게 블랙박스 영상을 올려주세요. 사이트나 이렇게 예. 뭐 올려주면 이게 보복운전이 되냐 나 열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신고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먼저 한 번씩 상담을 주시는 건들이 많은데 예. 예전보다도 이 블랙박스가 계속 보편화가 되니까 일단 좀 이상하면 막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근데 무조건 본인이 기분 나쁘다 또 본인이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보복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행위가 그냥 항의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경고성 차원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개념 없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끼어들고 정지하네. 나 협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 볼 수도 있어요. 예. 오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분들은 많이 주시는데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 때는 오해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려요. 예. 피해자분들은 사소한 것도 본인은 보복운전 피해자로 생각하시고 상담을 많이 주시고 예. 또 반면에 가해자분도 상담 많이 주세요. 여기는 보복운전은 가해자 피해자 다 상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또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은 잘 몰라요. 아는 경우는 뭐 보통은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처를 바라시고 하니까 사건 풀기가 더 쉬운데 예. 모르는데 자기는 블랙박스 영상도 없어요. 며칠 지나고 이렇게 경찰 전화 와가지고 신고 받으니까 예. 뭘 어떻게 했는지 여기 신고는 받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도 안 난대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갔다가 오신 분들 말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다 사연이 있어요. 뭐 본인이 이 사람을 협박하려고 한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경고 차원에서 한 거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빵빵거린 거다. 라고 이야기 끝났는데 상대방은 보복운전을 신고해버렸다. 진짜 억울하다. 이렇게 예. 하시는 분 많거든요. 또 실제로도 상담하시고 사건 수임한 건 중에 하나 있는데 이분은 출근 중에 운전하시다가 앞차가 늦게 가더래요. 예. 그래 좀 빵빵했대요. 그 정도는 사실은 뭐 운전하다 보면 저도 빵빵 소리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차가 계속 늦게 가더래요. 예. 빵빵 더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앞지르기해서 갔어요. 예. 봤는데 전화하고 있더래요. 여성 운전자분이. 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전화하면서 늦게 가니까 또 약간 좀 화가 나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운전하시면 되냐고 좀 이렇게 막 뭐라고 그냥 출근하셨죠. 예. 그 다음 날에 보복 운전으로. 아, 그 신고가 들어온 네, 겁니까? 뭐 그분은 그래도 바로 다음 날에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목소리 내는 건 다 있는데. 예. 근데 그 전화하던 것이 경찰에 전화하던 거였다고 해요. 보복 운전 신고하는 과정이었대요. 아, 빵빵거리니까. 예, 예. 그 하도 예. 이제 뒤에서 위협을 하니까 바로 붙어가지고 그래서 아. 경찰에 신고하는데 이 가해 운전자분은 이거 운전하면서 서행하고 있다고 또 그 뭐라고 해버리니까 더 위협을 받아가지고 예. 야 이거를 봤을 때 보복 운전으로 볼 수도 있고 진짜 예, 예, 예. 안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거는 판단의 문제거든요. 예. 뭐 본인은 진짜 억울하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판사가 판단할 때 제가 봤을 땐 보복운전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장담 못한다. 예. 진짜 억울하다면 본인 스스로 거짓말 탐지 요청해서 받으시라.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관님이 좀 일이 많으신지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 거 아니다. 예, 예, 그래 예. 그분 못 받으셔가지고 비용 들여가지고요. 이제 사설 거짓말 탐지기 받는 데도 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진실 반응 내니까 그 이제 수사관님이 대신 그거 못 믿겠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 받아봐라. 거기서 진실 반응 나오니까 그제서야 경찰선에서 내사 종결로 끝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도 오해하고 가해자도 오해하고 그런 분도 많아요. 오해도 있긴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보복운전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고 네. 그 접점이 좀 묘해요. 그게. 묘해요. 또 예, 예. 하고도 변명하는 경우 많아요. 하고도 네. 그런 뜻 아니었다. 네, 그런 예. 거 아니고 난 이렇게 따지려고 따라간 거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뭐 그냥 운전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 드린 거다. 예.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경계선이 좀 애매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예.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 일어났을 때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보통 이 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뭐 아시겠지만 보험사 전화해가지고 예. 뭐 가해자 피해자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 이야기해가지고 뭐 금액적인 보상금 부분 이야기해가지고 보험 처리 끝나지만 보복운전은 고의 범죄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 처리가 안 되고요. 또 예. 보통 교통사고 발생하면 몇 대 몇 많이 따지잖아요. 예, 예. 뭐 가피해자 따지고 몇 대 몇 따지는데 보복운전은 몇 대 몇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라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고의의 범죄 행위자는 예, 예. 자신의 고의 행위로 잘못한 사람을 탓할 수 없다.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인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뭐 보통 차로 변경하다가 사고 발생했는데 그게 보복운전이다. 그러면 뭐 7대 3에서 뭐 수정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100대에서 시행합니다. 예, 예.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고 그런데 보험사와 보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쉽게 풀리는데 보복운전은 대신에 그 당사자와 이야기해야 되니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율도 잘 안 되고 소송으로 가야 되고 보상받기는 좀 더 힘든 게 또 딜레마긴 딜레마입니다. 예, 예. 관련해서 7032번님께서 보복운전 당해서 신고하고 경찰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검찰의 기소 의견 송치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민사 소송도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일단 경찰에서 검사님께 기소 의견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보복운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나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이 결국 형사재판으로 확정된다면 형사 판결문이 나올 거예요. 피고인 또 형사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지만 범죄 피해자도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걸 받아가지고 먼저 민사재판을 청구할 때는 민사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형사 판결에서 유죄 나왔다 그러면 예. 대부분 민사재판에서도 죄가 인정되고 뭐 손해배상액이 또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사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소송을 해서 판단받는다면 피해액이 적으면 소송하기 여의치 않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형사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을 활용해 가지고 용이하게 피해 회복을 받고 형사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 예.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 배상명령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면 뭐 변호사 선임 안 하고도 손해액을 확정 지어 가지고 나중에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 활용하셔 가지고 피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8779번님께서는 끼어들기 하고 나서는 제발 손이나 비상등을 켜주면 감정이 안 상할 텐데 운전하다 보면 정말 얄미울 때가 있어요 네. 하셨고요. 실제로 끼어들기 하시는 분이 그 네. 비상등 켜주시면 마음이 풀려요.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네. 되는데. 왜 안 누르시는지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사실 끼어들면 사람이 막 운전하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이게 막 분노해요. 예. 진짜 혼자 또 이게 들리는 게 아니니까 혼잣말로 욕까지도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옆에 예. 뭐 승객도 그러니까 타신 분도 없고 그러면 그러다가도 방향지시는 켜면 그 분노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아, 분노를 자주 하시나 봐요? 아니요. 이제 감정이입을 대입해가지고 아, 예, 저는 예. 좀 양반처럼 운전합니다. 아, 그러시죠, 예. 그러시죠. 예. 예.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버튼 네. 하나면 네. 모두가 안전한 운전을 네. 할 수 있습니다. 창문 내리고 손 한 번 내주면 오히려 감사할 정도로. 맞아요. 네. 어우, 예. 진짜 저런 분 처음 봤다라고 예. 하고 오히려 고마움을 도리어 느끼는 이런 문화가 형성된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화를 좀 방송에서 선도해 나가 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변호사님과 제가. 네. 1971번님, 저는 그래서 운전을 안 합니다. 자전거 운전이 최고예요. 최영진 아나운서님 자전거 운전으로 교체하라고 하시는. 네. 자전거도 그 운전할 때요. 수신호 같은 거는 이제 방향 지시는 없으니까 손으로 수신호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 사고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경미하게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동차로 사고 나면 종합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안 받지만 예. 자전거는 종합보험 처리가 안 돼서 합의 안 하면 오히려 경미한 사고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자전거 사고 날 때 일상생활 책임보험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가입하시고 가족 예, 중에 예. 한 명만 가입해도 그 혜택을 받을 자전거 수 사고 있군요. 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유의하셔가지고 뭐 자전거든 자동차든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예. 양보와 배려 운전. 그렇습니다. 네. 보복운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통 당했을 때 욱하잖아요. 욱하죠. 예, 욱하면 그거 잘 참으셔야 돼요. 일단 1단계가 예. 맞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예. 맞대응하면 상방 보복 운전되고 둘 다 형사처벌 받고 전과자 돼요. 예. 일단 맞대응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시고 예. 그 상대 차량 가도록 하고요. 예. 어차피 요즘 블랙박스 영상 잘 돼 있으니까 정리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네.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은 맞대응을 안 하고 따라는 갈게 내가 그러고 정보 확보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따라가면 그 분노하시는 그 상대방이 그 분노가 합당한 이유도 없겠지만 일을 더 키워가지고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서 있는데 오히려 그 차량이 설 수도 있어요. 예. 서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창문 열지 마시고요. 예. 전화하세요. 전화하면 이따가 자기가 불리한 거 알고 가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뭐 이게 돼서 비겁하다, 뭐 억울하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사고 안 나는 길이고 본인한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운전을 하면서 화날 때도 있고 상대방을 또 분노하게 만드는 운전자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보복 운전은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건 참는 것 같아요. 네. 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